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첨됐으면 바로 내 집으로 문패 달고 들어가야 이게 정말 분양해서 제대로 당첨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직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이패스 구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인데도 우회를 해야 해. 이유는 바로 자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계속해서 훅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거의 70% 선으로 주저앉게 됐죠. 그나마 서울 입주율이 80%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못 먹어도 서울이라는 말이 딱 이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고, 나머지 인천, 경기권도 살짝 70% 선상으로 내려앉는 분위기. 이렇게 입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문패 달고 입성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죠. 아니, 집을 산 사람들 대부분이 대출 끼고 집을 샀을 건데, 일단 수분양자가 가장 입주 시에 챙겨야 할 부분은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 이거 정말 피 마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 바로 그 답이 그냥 날아온 화살처럼 관역에 딱 꽂히는 게 바로 기존 주택 매각 지연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집이 팔려야 자금을 치를 수가 있는데, 이게 회전율에 지금 녹이 슬고 있는 상황. 아무리 지난 1월 거래량이 2,5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3,000건 밑으로 저공 비행하고 있는 거래량은 바로 기존 집이 안 팔린다는 명백한 지표죠. 그러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자금줄이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자니 그냥 하염없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지금 고금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선뜻 대출을 땡기는 것만큼 위험해 보이는 것도 없고, 큰맘 먹고 대출을 받아보자고 결심은 했지만 스트레스 DSR이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처지죠. 당장 가산이자 붙여서 더 이상 대출을 과하게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은행 창구 두드려 봐도 별 시원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축 아파트 불이 죄다 꺼져 있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고, 자금이 동원이 되질 않으니까 자칫 그렇게 어렵게 잡은 집을 그대로 날리게 생길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신축 프리미엄도 다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겨우겨우 자금 동원해서 급한 불 소방호수 땡겨서 꺼도 그 이유가 더 큰 문제죠. 아니, 이거 서울에서조차 집값이 제대로 받쳐주질 못하고 있고, 예전의 영광 신축은 무조건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무피나 마피 거래가 서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판에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더 플래티넘, 거의 5억의 역사를 쓰고 있죠. 서울 마피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 여기는 작년부터 마피 거래가 1억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문아이파크자이 역시도 1억 마피로 팔리고 있는 상황. 서울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 인천권 신축들도 흔들흔들, 무슨 인천 월미도 스카이 팡팡 탄 것 같이 그냥 신축 아파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 송도 자이더스타 분양 당시에는 엄청난 관심과 러브콜을 한 몸에 받았던 곳인데 지금 마피 5천이 떴고요. 8억대의 매물이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호가가 마피를 찍는다는 거,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호가는 그냥 좀비 시세라는 캐릭터를 가진 건데, 아무리 주변 시세가 죽어나가도 호가는 영원하라, 계속해서 주변 시세 무시하는 엄청난 가격대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공식이 인천에서, 특히 송도에서는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어떻게 입주율이 늘어날 수 있겠냐고. 아파트 매매 시장이 지금 거의 죽을 맛입니다. 전혀 아파트 가격 안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는데 지표적으로는 확실히 골로 간 거 맞고, 이게 체감적으로 확 다가올 만큼 느껴져야 하는데, 이거 다음 달이면 그냥 눈으로만 봐도 굳이 몸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알알이 박히듯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하락 궤적을 보게 될 거란 얘기죠. 이육사님의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오는 계절, 잔인한 달 4월이라고 불리는 그 달에 문을 활짝 열어젖힐 가능성 많겠습니다. 건설사들도 죽을 맛일 건데, 오히려 현대건설은 올해 2만 가구 분양한다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DL, ENC, 만가구,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역시 25%, 18% 각각 증가한 추세고요. 아니, 부동산 상황도 안 좋은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목표치 20% 수준밖에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밀어내기 분양이기 때문입니다.
GS건설만 분양을 줄였다고 하는데 줄인 가구 수가 2만 가구. 분양 안 한다더니만 기본 깔려있는 게 이만큼 되니까 앞으로 대형 건설사들도 뭐 이런 부동산 분위기 상황에서 분양을 하게 되니까 분양 참사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성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지표는 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집값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고 오늘 뭐 따끈따끈하게 나온 부동산원 집값 지표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먼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서울이 하락폭이 줄어가는 듯 보입니다. 살짝 하락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낙폭이 소폭 줄어가는 듯 보이는데 전체 그림은 16주째 연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서울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이걸 그냥 발라버릴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옆에 있죠. 지방 그대로 하락세는 굳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0.06%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하락이 농축되어 가고 있는 거고 겨우내 그렇게 흙을 파서 장독대에 묻어둔 김치가 묵은지가 다 되어 간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맛이 농축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가만히 변동되지 않은 것 같은 지표는 이후 하락 지표에서 완전히 그 실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게 될 겁니다. 지방이 이렇게까지 고드름이 아래로 걸려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도권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고요. 전국 지표 역시도 계속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변이 서라운드로 하락포위 상태인데 서울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가격 지표는 이미 티켓을 예약을 한 거고 서울이 약간 낙폭의 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락장은 체감적으로도 견고하다.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도 매매 가격 지수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그냥 이별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전세 가격 지수가 그렇게 매매가 대비 반대로 오를 거라 예상했지만 여지없이 모든 지표는 서울만 상승폭도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냥 보합 상태고 나머지는 다 전세가가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전세가가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전세 강세라는 건 지표상에서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서울 매매가가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냥 옆에서 국권이 잡아줘야 할 전세가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힘겨운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봐도 확실히 경기권, 부산, 대구, 세종 단연 눈에 띄고 있죠. 서울이 살짝 꼬리를 감추듯이 흔적을 지워보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나머지 지역에서의 약세가 너무 길고 굵게 가는 바람에 서울도 그렇게 호가가 맹렬하게 집값 지키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결국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쪽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너무 소폭이죠. 일시적인 조정세로 보입니다. 시도별 전세 가격 지수도 이건 뭐 사선에서 그냥 거의 죽어나가는 지표들이라 볼 수 있어요. 전선 위에 앉은 참새들 마냥 올망졸망한 게 전세가 올라간다고 나발을 불어대던 기세는 지표상에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죠.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은 다시 말해서 매매가가 그만큼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게 약하다는 건 결국 전세가도 버티지를 못한다는 건데 차라리 집을 이참에 사버릴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바닥을 쳤을 때 하는 말이고 아파트 값이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상황에선 조금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집을 사버리면 자칫 꼭지에 몰릴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급하게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자칫 들어갔다가는 고금리 꼭지 오고라는 카운트펀치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라. 물론 아파트값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뭐 미치도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크레이지 모드로 달리질 못했다는 건데 그만큼 연료를 아낀 겁니다. 왜? 앞으로 오를 것을 예상한 무리들이 엑셀을 밟지 않은 건데 이제 마음이 급해. 너무 급하게 생겼어. 그렇게 아낄 이유가 없는 거지. 오늘 서울 매물 82,000건 뚫은 거 봤죠? 슬슬 시동 걸고 달리기 시작한다는 건데 앞으로 미치도록 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집값은 좀 분위기가 미쳐야 확 떨어질 수 있는 엔진 RPM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니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크레이지 모드가 시작될 시점을 포인트로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샘플링이 바로 부산이죠. 이미 여기는 미친 모드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중심으로 한 달 상간에 6, 7억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 그냥 정신없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수수. 이건 뭐 소낙비 수준도 아니고 완전히 우박이야, 우박. 신축 꼭지 잡고 들어간 사람들 뭐 정말 꼭지 돌게 생겼거든요. 부산은
앞으로가 더 문제죠. 오늘 발표한 매매 가격 변동률에서도 부산은 대구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아주 거의 탑을 찍을 정도로 하락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고, 대구도 마찬가지죠. 수성구가 그냥 전체 낙폭의 파이를 대변하듯이 그냥 드릴을 뚫고 있는데 거의 5억 이상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부산과 대구는 집값의 크레이지 모드가 이미 시작이 된 곳이다. 부동산은 절대 한 곳만 죽지 않습니다. 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전국 전역으로 이런 미친 질주는 하락세를 향해서 다음 달 들어서 더욱 엑셀을 밟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선제 지표로 지산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가 줄었어요. 2021년과 비교하면 59%나 줄어들게 된 거고, 그냥 일단 분양받으면 노후가 알아서 보장이 된다던 대표적 상업용 부동산 분야인데 그냥 개창나고 있습니다. 지산이 몰려있는 곳, 서울과 경기는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거고, 거래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억지로 분양받은 분들은 거의 대출 끼고 분양을 받은 건데 바로바로 공실 터지고, 아주 단단한 입점을 약속했던 계약들은 하나둘 바스라지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걱정할 판이 아니죠. 국내 지식산업센터, 다른 뭐 오피나 생활형 숙박시설보다 지산이 더 타격이 클 겁니다. 전형적인 상업 용도로만 짜여진 구조이다 보니까 그냥 한 공간에 공실이 뜨기 시작하면 우르르 도미노가 되는 거고, 바로 유형상가로 돌변을 하는 아주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여기 건물 지으려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대출받고 신규 분양 준비도 했었는데 그냥 부동산 PF 맞아버린 거고, 은행도 이 와중에 뽐뿌지를 지식산업센터에 엄청나게 했었어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직원이 대출 실적 높인다고 부동산 담보같이 부풀려서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면서 104억 정도의 담보대출 취급, 지식산업센터에 몰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뭐 여기 미끼에 걸려든 사람들은 뭐 좋아라 했겠지만 지금 뭐 거의 나락가는 지산 붙잡고 대성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믿었다가 뭐 5억 이상, 10억 이상 날린 사람들이 허다할 수밖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109억 정도의 배임이 드러나서 은행이 자체적인 수사를 의뢰한 상태죠. 이자로만 59조 벌어들인 은행의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은행 믿었다가 그냥 잘못된 투자에서 돈 날린 케이스가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단지 홍콩 ELS가 아니라 지산에 투자한 상업용 부동산도 한몫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은행까지 숟가락을 얹었던 지금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민낯 그대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로 직접적인 전이가 시작이 될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매수이익 지수가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건 그렇게 주거용 부동산 자산 가치가 앞으로 더 혹독하게 하락할 거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역사상 이렇게까지 매수 우위 지수가 지속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누르기 한판이죠. 매도세를 그냥 완전히 냅다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후에 가격 내리면 집을 사겠다는 대기 수요도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집이 자산 가치로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구 DNA 자체가 자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해버린 최대 변수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말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호가들이 버티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뭐 매수세가 그냥 뭐 그렇게 있다가 이후에 집값 들썩거리면 다시 붙겠지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미 물때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 정말 탈출은 지능순이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정도로 극심한 수요 부족 현상은 부동산 상황이 나아져도 그렇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나온 부동산 지표 아주 의미가 크죠. 서울이 완전히 포위가 됐어요. 유일하게 봉화 횃불을 올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죽었잖아. 이건 그냥 부동산이 한 지역에서 고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선행 지표인데, 집값 변동성 정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지표를 쏟아낼 것으로 앞으로 그 모든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